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오랜만에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빨간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0.2%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7만 원을 넘어서면서 모처럼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도 역시 1%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장중에 7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의 지금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0.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자,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만 오르지 다른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도 전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바로 또 우리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과는 좀 상관없이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되고 업종을 잘 고르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근의 시장일 겁니다. 자, 이번 9월에도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겠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좋은 종목과 업종 고르면서 수익 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0가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또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자, 시장에서 순환매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수익 잘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 거다라고 믿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면요. CS윈드와 고리아연, 호텔신라, 코콤, 태경 BK 이렇게 5가지 먼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덕산네오룩스, 유진테크, 가온칩스, 제테마,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실 중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를 해볼까요?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CS 윈드. CS 윈드.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 최근에 좀 풍력 업체들의 주가가 안 좋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글로벌 1위 개발 업체죠. 해상 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드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CS 윈드 포함해서 이 풍력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밀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간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S 윈드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세 부분은 일단은 좀 멈추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뭐 CS 윈드 풍력타워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파트를 본다고 한다면 태양광 대비해서 이 풍력 쪽이 글로벌 1위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CS 윈드 같은 경우가 이 대표적인 글로벌 쪽으로 이 기술력 인정받기 때문에 이 최근에 풍력주가 떨어졌을 때 CS 윈드랑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구조나 이쪽에서의 수익성이 더 내수보다도 더 중요하게 좀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어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 OPM 쪽에서의 개선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뭐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풍력 관련 종목으로 지금 오히려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CS 윈드 첫 번째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고요. 덕산 네오룩스. 이 덕산 네오룩스 역시 떨어졌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에는 이제 OLED 관련된 소재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은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그 HT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3분기에는 아이폰 그 15에 대해서 초도 생산 지연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상승폭이 아쉬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연 효과를 통해서도 이제 매출이 이제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을 계속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분기 때는 그 내년 IT 기기의 그 신모델에 좀 선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이게 동사의 그 블랙 PDL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택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재는 그 Z 폴드 그러니까 갤럭시 Z 폴드에만 좀 어느 정도의 그 채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확대될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I팀이 그 전장용 그 OLED 사업부 확장에 따른 수혜를 받아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OLED 시장 쪽에서도 결국 전장 쪽에 굉장히 많이 특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가도 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첫 종목에 또 열정이 가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첫 땡을 받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고려아연 좀 고려아연. 말씀드리는데 네. 우선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뷰가 그나마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현재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지금 뭐 철강과 관련된 기업들을 고르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 고려아연처럼 약간 철강 시황에 다른 철강 그 업체들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낮은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어떻게 보면 비철 금속 쪽이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철강 시황의 바닥에서의 반등과 어떤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이 철강 업종 안에서 이 고려아연을 좀 매수하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시작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아연 쪽보다도 이 금과 은 쪽에서의 이 가격 상승에 의한 2분기 시작이 좋았었죠. 뭐 이런 귀금속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수요 부분은 탄탄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반기도 그렇지만 하반기 때의 이 상승세에 대한 가격의 이 상승과 함께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죠. 특히 이제 동박과 관련해서 이 재련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광양 쪽에서의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말에 좀 작년 말부터 착공 들어가서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 시기에서 내년에 캐파 증가와 함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고려아연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고요. 유진테크. 이 유진테크는 반도체 그 전공정 그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웨이퍼 쪽에 그 웨이퍼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8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양 매출 증가를 통해서 선방했다라는 게 좀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평택 3공장에 따른 신규 투자 효과와 함께 일부 고객사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제 투자 설비의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장비 선구매 효과가 앞으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분기 때는 실적이 뭐 그렇게 뭐 크게 기대는 못하겠지만 4분기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DDR5나 HBM 관련된 그 신규 수요에 따른 그 선단 공정 관련된 그 D램 그 캐펙스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좀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전거래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약간 보합세를 띠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수급이 사실상 지난 6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들어왔던 점이 특징적이기도 하고,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땡.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테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호텔신라. 호텔신라. 우선 주가가 뭐 지난주 초에 주가 크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주가 조정을 많이 안 받습니다. 네. 한마디로 주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중국의 단체 관광에 대한 이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지난주 많이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몇 개 종목만 좀 약간 살아남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호텔신라가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항상 이제 면세점이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면세점 사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어떤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주가가 많은 다른 종목 대비엔 떨어지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주처럼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호텔신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중국과의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면세점 쪽에서의 실적도 그렇지만은 뭐 2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어떤 이 숙박,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제주 호텔 쪽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그리고 이 스테이 쪽에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점 실적이 기본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이 호텔 레저 쪽에서의 실적이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신라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반 소장님의 종목인데, 장투미주님이 반 소장님이 2주 전에 알려주신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상승 VI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가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축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네. 예, 세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이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그 삼성 그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펠리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그 웨이퍼 형태의 그 반도체 칩을 좀 조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네. 테스트를 해서 최종 완제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다이나믹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사
않다라는 것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달에 그 ARM 그 미국 나스닥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13일에 가격 결정이 검토될 전망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RM의 기업 가치가 600억에서 7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80조 원에서 92조 원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도 ARM의 공식 파트너로서 공동 연구 개발 실적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봤을 때는 가온칩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달에 그 팹리스 업계가 좀 손을 잡고 AI 반도체 등의 그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고 정부에서 좀 삼성전자에서도 좀 어느 정도 그 의논이 나왔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따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ARM에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 적게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코콤을 좀 말씀을 코콤. 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에 행정안전부가 이 CCTV에 대한 얘기 그 설치에 대해서 늘리자라는 이런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쵸. 이 CCTV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 코콤도 그중에 관련주로 좀 꼽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CCTV의 비중보다도 이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이 CCTV 쪽에서의 연관보다도 우리나라 뭐 건축 경기나 뭐 이런 인테리어 쪽에서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관련주로서의 이 주가 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LED 조명, 또 전기차 충전 솔루션, 다양한 사업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보다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 상반기 때 더 빨리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코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업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0% 이하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300%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CTV 관련주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면 코콤이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부 정책과 또 연관되어 있는 코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이 제테마는 그 보툴리눔 톡신, 필러 등을 개발하고 그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히알루론산의 그 필러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필러와 관련된, 보톡스와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많이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난 7월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툴리눔 톡신에 관련된 그 제테마더 그 톡신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좀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유효성과 안전성이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그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달에 그 식약처 품목 허가서를 좀 제출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뭐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년 상반기 때 품목 허가 승인을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 제테마를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품목 허가에 대한 승인 이전에 사실상 그 브라질과 중국 등의 파트너사와 7천억 원 규모의 그 톡신 그 사전 수출 계약을 맺었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그 톡신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전 수출 계약을 좀 진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그 8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았던 흐름들의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제테마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죠. 태경 BK. 태경 BK. 우선 뭐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2차 전지 응급제저의 핵심 소재인 인조 혹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응급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라기보다도 이 흑연, 또 흑연의 핵심 재료인 코크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태경 BK가 우리나라 코크스 쪽에서는 생산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흑연 회사와 받으면서 이 독과점 쪽에서의 거의 뭐 이런 쪽에서 시장의 형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경 BK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의 수급의 쏠림이 약간 좀 분산되는 모습이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음극재, 그리고 전구체 같은 다른 이 소재 쪽에서의 기업들로 확산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태경 BK를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탄산가스나 여러 이 석회 제조하는 사업 쪽에서의 그 본업이 영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에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 코크스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그런 상황이 가장 더 연결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작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크게 다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땡! 좋습니다. 태경 BK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5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는 뭐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발전 설비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모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그 원자력 발전 설비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건설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과제 수행을 위해서 2027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 중인 항공용 가스터빈 관련된 핵심 고온 부품인 그 블레이드와 그 베인을 제작 납품을 할 계획을 좀 밝혔기 때문에 결국 가스터빈, 항공용 가스터빈 사업적인 부분들이 계속 같이 부각이 된다 하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활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7월에 그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그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인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을 좀 설립을 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과 접목됐을 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따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폐배터리 사업도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원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달 산자부에서 예산 편성안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ISMR에 대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년에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원전 관련 종목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우리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우려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시장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구간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4%가량 밀리면서 920선을 이탈하고 91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유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WTI가 배럴당 85.55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정유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물가 상승 공급망 우려에 대한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국제 유가를 기록하면서 정유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SOE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GS도 3%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관련 기업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8위권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스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입니다. 16%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SBB테크가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58,7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네옴시티에서 건설 장비 73대의 수주를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개장 직후부터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광산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서 건설 장비 73대의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달 중에 아르헨티나로 건설 장비 23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장 직후부터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건설기계 75,000원 터치하면서 매물대 맞고 지금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파란불이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4%에 가까운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72,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좋은 걸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내용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준비해 주신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또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뭘까요? 삼양식품과 랩지노믹스, 현대로템, KCC, SK텔레콤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솔리드, SAMG엔터, 덕신하우징, 라운테크, 대우건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수익을 즐기면서 끌고 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소개해 주시죠. 삼양식품 말씀드리고요. 삼양식품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좀 랠리가 2차 랠리죠. 고공행진을 계속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만큼 그 전에 제가 삼양식품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네. 역시 그거에 대한 뷰는 변하지 않고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상반기 때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긍정적인 이 수치나 뷰는 그 이상으로 좀 나타났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 내수 얘기는 잘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상반기 때 내수 관련 시장 점유율도 11.6% 작년 대비해서 이 0.3%, 뭐 0.3%가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 시장 쪽에서의 이 삼양식품의 영향력까지 확인됐다는 점에서 저는 주가가 한 번 더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력 브랜드나 어떤 신제품에 대한 삼양식품의 이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리는 상황이고 역시 이런 부분이 내수와 해외 쪽에서 하반기 때, 상반기에 이어서도 하반기 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 제시를 하고 있지만 20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목표 주가 상향은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추천주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그전에도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상승 탄력 한번 즐길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잡아보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받고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이 솔리드는 그 유무선 그 통신 장비 제조 업체고요. 해외에서는 그 북미 시장 대형 통신 사업자의 이제 공식 벤더사로서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기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네. 사실상 뭐 재무적인 부분들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는 있지만은 주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많이 못 받았던 것이 특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양자 암호 등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8월부터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투자사 그 동사의 이제 투자사인 그 크립토랩이라고 있는데 네. 이 크립토랩이 그 세계 최초 그 동형 암호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저는 테마로서만 좀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이슈는 이슈였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좀 막아주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좀 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 관점을 봤을 때도 5G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기존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솔리드의 경우에는 하반기까지는 좀 모아가시면서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현재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그 아래쪽에 지지 구간을 땡. 네, 여기까지 솔리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투자사와 관련된 이슈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랩제노믹스. 랩제노믹스. 우선 최근에 좀 좋은 이슈가 많이 있죠. 액체 생검에 대한 뭐 기술에 대한 부각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클리어랩 인수를 통한 이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큰 상태에서 이 랩제노믹스가 지금 현재는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좀 많이 좀 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 클리어랩의 인수를 통해서 지금 절차들이 서서히 지난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시를 좀 발표했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 진출에 의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이제는 내년 상반기 때 늦어도 올해 하반기 때는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클리어랩에 대한 이게 민영화로 좀 바뀌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개발 어떤 진단 서비스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클리어랩의 기술에 대한 공급 부분은 원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랩제노믹스가 이 다른 그 전에 코로나 때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단 키트에 의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2차적인 이런 이 검사 그리고 해외 진출을 통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SAMG 엔터고요. 네. 예, 사실상 뭐 쌈지 엔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예, 그 결국은 이제 국내 최대 3D 그 애니메이션 업체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캐치, 티니핑, 그 룰루팝, 슈퍼 다이노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그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좀 어느 정도 네. 들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분기 매출이 한 그 49% 성장을 했고 미니 특공대 등의 그 핵심 IP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왕구 직납에 따른 판관비 선제 반영이 된 것과 신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증가, IP 개발비 등이 좀 발생을 하면서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정부가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이 그 17조 원 규모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예산을 좀 투입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받긴 했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반기에 다시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정부 정책 로드맵으로서도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그래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티니핑 월드라고 있는데 이 티니핑 월드에 대해서도 가칭입니다. 판교에 그 오픈을 시작할 예정으로 좀 보고 있고 2026년까지 자체 멤버십 회원을 250만 명 유치할 계획을 좀 사업 설명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캐치 티니핑으로 인한 매출만 나중에는 800억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현대 로템. 현대 로템. 어떤 최근에 좀 방산 어떤 해외 쪽에서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예상치가 좀 높았었죠. 높았던 상황에서 그보다 약간 낮게 나오니까 주가 좀 흘러내렸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672억 작년 대비해서 113%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간을 본다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이지만 이제 너무 실적 추정치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K2 전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효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 6월 말에 4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로 지금 3만 원 초반 내려왔는데 네.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디펜스 부분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12% 이상 나왔기 때문에 역시 현대로템의 다른 사업 부분이죠. 뭐 레일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보다도 역시 방산 쪽에서의 마진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해 4분기에도 폴란드 쪽에서의 K2 전차 인도가 일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에서는 이 방산 쪽에서 수출 부분이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의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을 또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덕신하우징이고요. 덕신하우징. 이 덕신하우징은 그 데크 플레이트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요. 사실상 그 HBM 위에 이제 첫 번째로 설치되는 바닥 재료가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뭐가 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사실상 이 그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도 결국 모듈러 건축과 그 주택과 굉장히 좀 그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데크 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지난 30일에도 뭐 산자부가 코트라를 통해서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략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결국은 모듈러 주택도 이슈가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데크 플레이트가 공사 시간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으로서 수혜를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기업들을 그 덕신하우징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가의 흐름들이 그 지난 7월부터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서 내려갔던 흐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또 다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점을 좀 활용을 하셔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덕신하우징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KCC. KCC. 우선 최근에 기관 쪽에서 KCC를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네. 있고 그만큼 이제 KCC의 실적과 어떤 산업에 대한 뷰가 저는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KCC가 실리콘 쪽에서의 비중이 크죠. 이제 실리콘 쪽에서의 메탈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이 메탈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리콘 메탈 가격이 좀 하락세를 돌아서면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쪽이죠. 이 건자재, 도료 여러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도료 쪽에서는 이 현대, 기아차 쪽에서의 판매가 확대가 되고 또 이제 선박용 쪽에서도 이 도료에 대한 판가 개선세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CC에 대한 실적은 이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하반기 때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을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 정도 수준이 그 전에 KCC의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3배 내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 부분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KCC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라운테크고요. 라운테크. 이 라운테크는 그 반도체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 제조 라인에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데 사실상 주요 매출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그 테스나 테스 그리고 그 주성 엔지니어링, CMS, 원익 IPS 등의 국내외 그 반도체 소자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그 북미 지역 해외 고객사에 따른 그 반도체 이송 로봇 공급에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편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규 해외 그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가 그렇게 뭐 매력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저가 매력도는 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주가가 그 크게 올라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시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 반도체 공정에 로봇을 대체하겠다는 소식이 좀 들리기 때문에 결국 라운테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점 그리고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주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만 잘 소화를 하면 땡. 네. 알겠습니다. 라운테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SK텔레콤. SK텔레콤. 말씀드리고요. 지금 통신업종이 그나마 좀 8월 달에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8월 달 약간 수급적인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같은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어떤 시장과 상황에 좀 리스크가 적다가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이 시장 상황과 좀 무관하게 실적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제 경기의 방어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통신 업종 안에서도 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최근 같은 분위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물론 KT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춘 그런 상황이었지만 올해 하반기 때는 SK텔레콤이 다른 통신 기업들 대비해서 높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뭐 B2B나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 본업에 대한 실적에 플러스 알파로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 통신 업종 안에서 SK텔레콤을 꾸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통신용 AI 모델의 출시나 또 장기가금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통신 업종 안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또 주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더욱더 앞서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텔레콤 통신주들 최근의 흐름을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이 대우건설은 그 대형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상 팀코리아 일원을 통해서 동유럽이든 중동 지역이든 원자력 발전 플랜트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사실상 그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세계 탑티어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까지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크게 성과를 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이제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하반기 좀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반기에 돌입이 됐지만은 리비아 말고 이라크, 리비아 등의 그 프로젝트가 다수 좀 존재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하반기 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대우건설도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밀접한 연관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을 수 있고 네움시티도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7월 말부터 굉장히 꾸준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대우건설 10번째 종목까지 반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분이 10개, 총 20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 골라주시고 자세하게 가격 전략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 거예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요? 마지막에 알려주신. 진코사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상을 꾸준히 지금 제시를 하면서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5만 2천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땐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절가 4만 3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텔레콤 통신주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인 대우건설이고요. 내년까지 제가 보기에 모멘텀이 굉장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되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현재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천천히 진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좀 높게 5,900원까지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5,9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3,950원. 그러니까 이 아래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손절가를 3,950원으로 지정해서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과 대우건설 두 분이 대형주, 통신주와 건설주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볼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하반기 또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 한번 잘 선택해보시고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